안녕하세요. 부동산 톡톡리츠만 천사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일자리들이 없어지는 현실을 이미 체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볼까요? 주유소는 오래전부터 셀프 주유소로 바뀌고 있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키오스크에 직접 주문을 합니다. 커피도 로봇이 내려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로봇이 치킨도 튀깁니다. 물류센터는 로봇이 온라인 주문된 상품을 골라서 담아주고 있어요. 요즘은 고속도로 나가보면 톨게이트에서 여성분들이 수납을 했는데요. 그것마저도 무인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AI로 대체되는 이유는 작업시간이 줄면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점점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흐름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몇 년 전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행인데요. 자동화 기계는 예전처럼 현금 인출금만 하는 게 아니라 예금, 통장 정리, 계좌 송금, 통장 재발급부터 해서 본실 신고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창구에서 은행원들을 통해서 하던 업무가 이제는 기계 하나에서 체크카드 신규 및 재발급, 인터넷뱅크, 신규 가입에서 보안카드, 발급 등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이 1층에 있었죠. 이젠 1층에 자동화 기계만 놓고 2층에서 영업장을 운영합니다. 1층과 2층은 임대료부터 다르거든요. 이미 자동화 기계로 인해서 많은 은행원들이 명예퇴직을 하거나 떠난 경우를 오래전부터 보고 있습니다. 우린 스마트 뱅킹으로 웬만한 은행 업무는 다 하고 있으니 이젠 은행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없어질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 콜센터도 인공지능 AI가 다 받습니다. 인공지능이 더 잘해서인데요. 콜센터에 전화해 보셨죠? 어떠세요? 감정 없이 말하는 상담원과 통화하려면 짜증이 날 때도 있기도 해요. 내가 화를 내도 칭찬을 하려고 해도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회사들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챗봇으로 온라인 상담도 대체하고 있는데요. 과연 챗봇이 AI인가 의심이 들 지경으로 아직은 불편하고 어설픈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자본력 있는 대기업들이 빅데이터 기반의 AI 챗봇 서비스에 대한 답변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냉장고 AS를 접수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챗봇 상담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는데요. 와,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하려는 질문에 원하는 답은 안 오고 엉뚱한 대답만 돌아오니까 도대체가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은 과도기여서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지만 이제는 디지털 생태계가 우리 생활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저는 나이가 있어서인지 밝고 상냥한 목소리에 상담원하고 직접 말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디지털 AI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어도 감정이 통하는 사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AI는 손님이 화내고 난리를 쳐도 노하지도 않아요. 말 그대로 그 얘기 하잖아요.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기를 하나요? 힘들다고 하기를 하나요? 화장실을 가느라 자리를 비우기를 하나요? 담배를 피우러 나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기업주 입장에선 얼마나 좋겠어요. 앞으로 각 분야에서 일자리를 내주는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AI, 인공지능의 발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미국 병원 조제실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데요. 실수 확률이 없다고 합니다. 99%가 완벽하다고 합니다. 사람은 75%밖에 안 나온다고 해요. 지금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술 발전의 속도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어쩌면 미래를 내다보면 코로나 팬데믹보다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무서운 존재가 인공지능 아닐까 해요. 로봇의 인간 대체 비율이 세계 1위의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대한민국이랍니다. 2016년 기준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수가 세계 평균이 69대인데요. 대한민국은 무려 462대나 많다고 해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유로 충분하겠죠. 우리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거잖아요. 무인 주문기인 키오스크가 매장에 들어오면서 벌써 수많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졌어요. 우리들의 선망의 직업인 판사, 변호사는 어떨까요? 로펌 같은 법률 회사에서 인공지능에게 법률 회사가 리걸테크 하고 있는데요.
리걸테크란 법과 기술의 합성어로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미국의 경우 지금은 1,400개의 법률 회사가 리걸테크하고 있다고 해요. 인간 변호사가 300건을 처리하는 동안 인공지능 변호사는 60만 건을 처리하니까 덕분에 로펌은 인건비가 80%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변호사를 뽑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 변호사나 판사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인공지능 교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뿐 아니라 호주, 중국, 일본, 스페인 등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교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6만 5천 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수학, 생물학, 경제학 등의 과목을 인공지능에게 배우도록 한 것인데요. 결과는 놀라웠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을 포기했던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평균 27%나 향상되었다고 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인공지능 교사를 인간 교사보다 더 편안하게 여기고 있었다고 해요. 더 좋아하고 더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교사는 아이들한테 편애하는 일도 없고 차별하는 일도 없고 인상도 안 쓰고 화를 내는 일도 없고 소리도 지르지 않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 교사 또한 인공지능에 대처함으로써 교육계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유입니다. 판사, 변호사, 교사, 의사, 약사 외에도 많은 직업군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대상은 기업의 임직원, 공무원,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재무분석사 등 이렇듯 전문가적인 직업들이 인공지능에 대체함으로써 많은 직업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부모님들은 앞으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거나 사라질 직업군으로 자녀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막대한 사교육비를 투자하면서요.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니 나이 들어 고달픈 대한민국 빈곤율 세계 1위라는 기사를 보니 암울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행복하게 키우면서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서라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 이젠 로봇을 부리는 사람과 로봇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나뉘어질 거라는 거죠. 앞으로 아이들의 교육 방향도 인공지능 관련된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관련된 학과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이고 그만큼 경쟁률도 치열해지겠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점점 비대면으로 일을 하는 걸 보면 대한민국의 AI 기술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로봇이 점차 우리 삶 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